이번 시간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이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에게 경제정책은 필요한 거죠. 그래요. 경제정책을 세울 때 우선 어떤 경제정책을 세워야 하나요? 우선 올바른 경제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올바른 경제정책은 어떤 건가요? 바른 경제 철학에 입각한 경제정책인 거죠. 그럴 때는 경제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피해를 끼치게 되겠죠. 개인이건 간에 사회 전체이건 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과 자본을 적대시하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에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바른 경제 철학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은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반드시 도움을 주겠죠. 그래요. 장기적으로라도 도움을 줘요. 하지만 그릇된 경제 철학에 입각해서 경제 정책을 만들면 반드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해요. 그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은 어떤 건가요? 바른 기술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기술을 낮게 볼 수도 있는데 기술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기술이 익히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자연 법칙들이 발견됐죠. 근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법칙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죠. 즉 인간에게 이롭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기술을 익히는데도 뭐가 필요한가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우선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볼트와 너트를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볼트는 보다시피 드라이브를 돌릴 수가 없죠. 이 볼트를 V락 볼트라고 해요. 일반 나사 볼트가 아니죠. V락 볼트는 진동이 강해서 진동이 일어나도 너트가 안 풀린다고 하죠. 그래요. 이 A4 용지를 벽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결합할 수 있겠죠. 결합할 수가 있어요. 풀 때는 뭘 이용하나요? 꽉 잠그려면 스패너로 이렇게 돌리면 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죠. 스패너도 보면 이 끝에 보면 모양이 좀 달라요. 이쪽으로도 조일 수가 있고 돌릴 수가 있고 뒤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렌치라고 하죠. 그래요. 스패너도 요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잠기죠. 그래요.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트를 돌릴 수도 있고 너트를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죠. 또 볼트를 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겠죠.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너트를 돌려볼게요.
풀리나요?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풀리겠죠. 근데 어떤가요? 볼트도 같이 돌아가 버리죠. 풀라고 하면. 그래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안 돌아가게 해야 되겠죠. 한쪽을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시키게 풀어야 되겠죠. 이쪽 너트를 풀 수도 있고 볼트를 풀 수도 있겠죠. 고정시킬 때도 스패너가 이용되죠.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빠질 염려가 없잖아요. 고정시켰는데 힘이 들어가다 보면 이 툭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위로 돌리면 풀려요. 보세요. 풀려요. 안 돌아가죠. 돌려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풀 수 있다 했나요? 너트를 고정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가 있죠. 고정시키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죠. 돌려도 너트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한쪽을 꼭 고정시켜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볼트는 이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너트도 이쪽으로 돌리면 풀리죠. 동시에 돌리면 더 빨리 풀리겠죠. 풀려야 돼요. 동시에 돌려도. 동시에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너트는 이쪽으로 돌리면 풀리죠. 볼트는 이쪽으로 돌리면 잠기죠. 잠기죠. 볼트를 잠기는 쪽으로 돌리고 너트를 풀리는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풀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볼트와 너트가 너무 꽉 조여 있거나 오래돼가지고 녹이 쓰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트를 잘라내야 되겠죠. 분리하거나 아니면 볼트와 너트 사이를 또 잘라내도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볼트와 너트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시연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는 기술에 간직된 뜻이 경제정책을 만들 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요. 볼트와 너트를 푸는 원리는 경제정책에서도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을 보여드린 거죠. 그래요. 그 5년 전만 해도 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쌈박하고 좀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개인이가 정부가 부유해지고 싶어 하죠.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득이 커지면 되잖아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부가 증가할까요? 정답인가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의 증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벌다가 1000만원 벌어보세요. 근데 그 전에 500만원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써요. 그럼 부가 쌓이나요? 안 쌓인다는 거예요. 볼트와 너트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볼트를 너트에서 풀려고자 하는데 헛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요. 근데 소비를 고정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부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요. 소비는 500이고 예전에도 500이고 지금도 500인데 소득이 10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럼 500만원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500만원의 증가가 이루어져요. 또 반대로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부가 증가 이어지겠죠. 과거나 지금은 500만원밖에 못 벌지만 과거에는 500만원 썼는데 지금 300만원 쓰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 증가하잖아요. 한쪽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볼트와 너트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한쪽을 고정시키고 한쪽을 풀면 풀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속도로 부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경제 정책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 분리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그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거의. 가격 안정 정책도 볼게요. 작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시끄럽고 대한민국도 특히 시끄러웠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수요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도 떴나요? 수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죠. 뭐 대출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썼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썼어요. 세금을 올리는 정책도 썼고 막 별의별 정책을 다 썼죠. 세금을 이용하기도 하고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다양한 정책을 이용했어요.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공급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 안정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공급량 감소 정책을 썼나요, 안 썼나요? 썼죠.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도시 재생한다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되는 것을 막았죠. 그래요. 헛도는 경우죠. 그래요. 어떤가요? 볼트와 너트가 있으면 수요량을 감소시키더라도 공급량을 공급량을 증가시키거나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돌게 되는 거예요.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뛸 때 공급량을 고정시키고 수요량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죠. 그래요. 수요량을 고정시키고 공급량을 증가시켜도 마찬가지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겠죠. 그래요.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는 어떤가요?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을 안정시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정책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뭐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올리면 집을 사기 어려워지니까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격 안정 정책이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세금 올리고 몇 개월 안에 가격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그 사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가 있는데 세금을 확 올려보세요. 담배 가격이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요? 세금을 확 붙이면 수요량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가요? 공급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그 필요한 것은 어떤가요? 공급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에 강한 세금을 매기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한 정책은 사실은 헛도는 정책인 거예요. 수요량을 감소시키지만 공급 비용을 높임으로써 결국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헛도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정책 자체는 헛도는 정책인 거예요. 그 한 정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사실 올리는 정책이죠. 그래요. 담배 보면 알죠. 다 그래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는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원리에서 벗어난 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죠. 어떤가요? 얘는 좀 최저임금 제도란 건 어떤가요? 법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은 매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올리죠. 이 정책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8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최저임금 제도에 입각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죠. 그 실제로 이루어졌죠. 권력에 입각한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을 증가시키나요? 근데 임금을 인상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본 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일으키죠. 왜 그래요?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가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투자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손해가 나니까. 손해가 나면 이제 기업은 부도나잖아요. 자본은 누구의 터전인가요? 기업가도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또 어떤가요? 근로자들도 자본에 입각해서 자본에 바탕하여서 소득을 얻죠. 자본에 참여하고 있죠. 사람들이 터전이 자본인 거예요. 만약에 자본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 소득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할 수가 있죠. 딱 뭐가 느껴지나요? 헛도는 정책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본 공급을 고정시키고 고정된다 가정하고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그대로니까 사회 전체 소득은 그대로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겠죠. 대신에 기업가의 이익은 감소하겠죠. 잘 보세요. 그러면 자본 공급이 고정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가 이익이 감소하다 보면 망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를 잘 안 하려 하겠죠. 이익이 나더라도. 자본 공급이 고정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임금 인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면 그거는 이제 헛돌게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헛도는 정책인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정책을 썼는데 성과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다른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헛도는 정책은 뭐 가계안정 정책이든 뭐 임금 정책이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정책을 모색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을 대신할 정책이 없나요? 최저임금 제도는 뭔가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요.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라도 얼마든지 그래요. 저소득 사람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임금이 낮으면 어떤가요? 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낮은 근로자나 소득이 낮은 가족들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올바른 경제정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올바른 경제정책을 위해서 경제철학 요결을 남겨놓았죠. 경제철학 요결을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바른 경제철학을 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른 기술, 즉 볼트와 러트를 분리하는 원리 속에 간직된 바른 기술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